아닐까 싶은 이슈인데. 조장하나요? 미래한국당이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유성정당.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한국 대통합신당 요거는 저는 당명이 허가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당인데 결이 똑같은 당명을 허가해주면 선관위는 그건 국가기관 아니에요. 일단은 어쨌든 미래한국당이 15석 가능하다. 30석 중에 반을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토론을 좀 잠깐만 해볼게요. 한 10분 정도만. 근데 그 하나만 짚으면요. 그러니까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캡시온 30석에서 15석이 아니고 병립까지 합쳐서 47석 중에 네네네. 병립까지 합쳐서 15석까지 먹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거 그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제 개인 방송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욕먹을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도 여기서 아웃을 많이 당해서. 근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를 내지 않는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전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그다음에 진보 정당 그다음에 안철수당 이렇게만 대입했을 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비례를 50% 정도를 득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뭐 25나 30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박주민 의원 얘기처럼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비례로 가면은 그 캡시온 연동에서는 50%를 얻더라도 겨우 2~3석밖에 못 얻거든요. 계산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랑 결부돼 있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 자유한국당이 많으면 18석, 적게 되면 15석 정도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에서만 박주민 의원 계산법하고 다르게 좀 더 이제 크게 하면은.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으로 우리가 전략 투표를 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게 되면 미래한국당의 그 원내 교섭단체를 우리가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제도대로 그 우리가 투표를 좀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민주당 원내교섭,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원내교섭,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원내교섭, 나머지는 원내교섭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분들이 저한테 자문 비슷한 걸 구하시길래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비례 민주당 만드는 것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 이유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만들어 놓으면 심적 위안감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소문 내기도 어렵고 소문 나도 곤란해요. 미래 민주당은 그렇다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예요. 뭐냐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심적 연대를 해야 된다고. 민주당이 아닌 다른 민주 진보 계열의 정당과 심적 연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150석은 뭐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200석이나 300석이나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연대를 하지 않고 다 먹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4+1에 참여했던 정당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였든 간에 심리적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역구는 민주당 몰빵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하고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왜냐면 빠져야 될. 저는 이제 푸나님하고 똑같고 견해가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신비님은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 분이 서주로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전체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잖아요. 지금 47석이 비례고 그중에 30석이 연동형 비례대표니까. 그러니까 250석이라고 일단 대충 치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과반인 125석이잖아요. 이 125석을 가져가는 데 있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막 광역으로만 따지면 대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서울, 인천, 경기가 지역구 125석에 가까워요. 120석 정도 돼. 지금 이제 선거제 이거 획정되면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과반이 서울, 인천, 경기에 있어요. 지역구에. 나머지 나머지 남아있는 반이 영남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충청, 호남, 그러니까 충청, 전라, 강원, 제주도 합쳐가지고 그게 또 4분의 1 이렇게 남아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125석 플러스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역구를 150석 먹기 작전을 전 돌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이 비례민주당은 소문 내기도 어렵지만 소문 나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지역구 내에서 각계전투 해버리면 젖되는 상황이 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 연대는 뭐냐면 실제로 우군을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 연동형 그러니까 지금 아니 푸나님 말씀을 제가 이것만 정리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나님 말씀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대한 투표와 비례에 대한 투표를 좀 분리하자. 심리적 연대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푸나 말대로 140석을 예를 들어 얻었다고 쳐. 그리고 오늘 선거 발표처럼 40%의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4, 2, 8, 8석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연동형 428이 뭐죠? 20석에서 8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20석이 뭐예요? 연동형에서. 아니 그렇게 못 가져와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2석이 캡을 씌워놓은 것 중에 2석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해서 총 몇 석을 가져오냐 10석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머지 석들을 모두 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의당의 이거만 정리 네 보정해 줄게요. 그러니까 병립형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40%면 17석 중에서 4, 1, 4, 4, 7에 28, 그렇죠. 7석. 7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헷갈릴까 그걸 연동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누구 몫이 되냐면 정의당이 지금 13% 나오죠. 지금 어제 여론조사가 13% 나왔더라고요. 6점 몇 도 나오고 아니 13, 8도 네, 나오고. 보통 14. 그러면 나눠 쓰기 하면 13% 나온다고 쳐요.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3%를 안 넘을 때는 그 3% 안 넘은 것이 모두 다 31% 갖고 있는 한국당으로 가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표가. 그걸 눈 두고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푸나 말대로 한다면 어떤 현상이 우리가 조를 짜는 거야. 야 여기다 몇 프로 찍고 이게 안 된다는 선거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잘해야 될 게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은 지금부터는 선거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돕겠습니다라고 가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때리는 걸로 가면 민주당 지지층이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 난 죽어도 민주당만 찍기 정의당 안 찍겠다 하잖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여론 상황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되는 것보다 정의당이 되는 게 낫다. 요 관점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첫 번째 가장 악랄한 놈들은 자유한국당이죠. 유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그거 긁어오겠다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 하나 갖고 그걸 못 막으니까 가장 뭐랄까 원초적인 방법은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건데 비례민주당이 말하자면 굳이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당의 속내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민주당은 사실은 비례 한국당을 욕했으면서도 자신들이 그걸 돕고 있다는 뉘앙스 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렇죠. 일이잖아. 현실적인 이득은 얻고 싶으나 대의명분상 말할 수 그런 없다.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은 당연히 비례민주당 유를 만들 수 있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비례민주당 만들겠다고 이미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것만 서너 개가 되니까 문제는 그 당 중에 어떤 당을 주류로 할 것이며 이 감정들이 자꾸 민주당도 꼼수 쓰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었던 당은 사실은 정의당이잖아요. 그렇지. 그들 입장에서 밥그릇을 엄청 뺏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거 전략으로 민주당의 개혁,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돕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지금이라도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말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박지원의 딕션을 배워야 됩니다. 정의당이. 왜냐면 박지원은 그 민주진보 정권의 재창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이 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런 목소리를 정의당이 내야 되는데 정의당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의당이 밉다면 예를 들면 정의당이 밉다면 녹색당이나 노동당을 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산될까 봐. 너는 녹색당 찍고 너는 노동당 찍고 이게 안 된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 어제 보니까 13%까지 치고 올랐거든. 그 비례 하나만 추가할게요. 아니 계산할 때 13% 정도 올라왔는데 아니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요. 40% 민주당이 40%, 한국당이 30%, 그다음 13%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 문제만 직면하면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바로 여기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한 번만 다시 기자회견 잘못하면 작살나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뭐 정의당에 뭐 어떻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 하나만 얘기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할 때 주요 정당들 빼고 뭐
안철수 정당이 예를 들어서 2.99잖아요. 그럼 그 탈락하기 못 때문에 가져가는 저는 거죠. 못 나중에 가져가는 거지. 보정해야 돼요. 보정. 3% 밑으로는 못 가져가는 그러니까 못 가져가는 거를 한 제가 보기엔 15나 20을 보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정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140석을 차지하거나 150석을 지역구에서 먹어버리면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 15석을 그렇죠. 내줘야 맞죠.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가져갈 결국 게 그는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네네. 복잡하게 그냥 여기에서 나머지 10석 정도를 빼고 누가 가져가냐의 문제 싸움이야. 지금 정의당이 가져가냐 한국당이 가져가냐 이 맞아요, 그 싸움이거든. 싸움. 네. 결론은.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무조건 민주당만 찍을 거야 하면은 결국엔 그게 자유한국당이 도와줘 버리는 거야. 어부지리. 어부지리 걸로 가는 이렇게 거야. 되는 부분이 네, 분명히 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요거는 굉장히 정말 초고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나는 그건 결국엔 민심이 맡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민심이 예를 들면 암묵적으로 아, 민주당의 지역구 압승 도와줘야 된다는 분위기로 그렇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심보다는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심은 아까 그 신민님 말씀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는 민주당 중심으로 그 선택하고 전략을 얘기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선까지는 지금 제도 하에서는. 정말 이렇게만 누가 써준다면 좋겠지. 예를 들면 서울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올인하고 경기도는 정의당 올인하고 비례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례 투표용지. 그다음에 전라도는 뭐 녹색당 찍어주고 예를 들면 이런 식만 분배된다면 대박인 거지. 자, 근데 이게 안 돼. 선거가 네. 가까워지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그 흐름은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잡힐 보는데 거라는 저도 거지.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니 언론들이라는 게요. 또 저쪽만 도와주는 언론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 그런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이 맞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언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되 나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건 정의당이라고 봐요. 정의당의 스탠스가 네네. 상당히 맞습니다. 우호적이어야만 지금 네. 정의당이 표를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못하네 적폐네 이런 식으로 모딩했다가는 선거 쫄망할 수가 네, 있다. 거의 100% 공감.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드리고 싶어요. 방송을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의당 찍으라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러니까 가끔 방송 뭐 새날 제가 봐도 그렇고 뭐 신민님 방송 봐도 그렇고 자꾸 무슨 욕을 하냐면 저한테도 그렇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뭐 이러는데 나는 대안 제시했는데. 아니 지금은 저는 대안 제시하면 섣부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좀 더 무르익고 아니 단계적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네. 지금은 전화번호 까는 거. 그거는 방법이죠. 전술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네네. 자, 그 와중에 이건 뭐 언급 안 하셔도 돼요. 알려만 드리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3당 합당이 이루어졌죠. 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3당 합당 언제적 이야기냐?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합쳤던 바로 그 3당 합당이 이루어졌어요. 90년 90년 민자당 3당 합당. 근데 여기에는 3당 합당에 손학규, 정동영, 최경환 공동대표가 있고요. 당 이름은 잠정적으로는 민주통합당. 야, 선거철은 선거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의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안 할게요. 합니까? 이것만 준비 3시간 해왔는데. 저 시간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나 계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